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야기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현 상태와 그리고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 승인 기한을 오히려 연기를 좀 자체적으로 했다라는 점이 좀 신기했습니다. 원래는 반려를 받고 그 다음에 연기가 자연적으로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거는 용납이 안 되겠죠. 왜냐? 이때까지 나의 무패 행진 부분을 계속 연달아서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블랙록 입장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냥 연기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3월 10일로 연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최종 마감일은 5월 23일까지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또 덴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자료를 또 준비를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덴쿠는 24일 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31일 세폴리아 홀스카이 테스트넷까지 해야 진정한 이제 덴쿤이 진행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초가 이제 지나야 진정한 덴쿤이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하단부에 있는 일정 추이가 어떻게 변할까요? 대부분 거의 다 연기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거의 다 이제 3월, 5월 달 구간으로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블랙록 이번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성과에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프로덕트 책임자 레이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2주간의 거래량이 30억 달러 정도가 나왔고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길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다.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덧붙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될 텐데 말이죠. 일단은 상장하고 나서 인기도는 이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만으로도 나쁘진 않는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GBTC 있는 물량이 진짜로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계속 유입량이 정말로 이 상태만큼 유지가 될 것인지도 좀 우리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피델리티가 1.6억 달러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좀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0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크 쪽이 대략 1,50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6분기 연속 보유량의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작년과 올해 2차 전지, 전기차 붐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 탈바꿈돼서 분위기가 아주 달라졌죠. 대표적으로는 에코프로가 거의 3분의 1 반토막 정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거의 코인보다 더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테슬라가 올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분명 보낼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과 매체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마도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나머지 물량은 거의 팔지 않을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9,720개 정도가 왜 판매를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가 지금의 테슬라가 갖고 있는 평단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수익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두 번째, 이제 엑스페이먼트 쪽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을 일단 기본값으로 넣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지를 넣을까 말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도 테슬라의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 요거 그냥 묻어가기식 그리고 화제성을 좀 가져가기 위한 척도로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공생적 관계로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거래가 지난 2주 동안 7만 개 비트코인을 좀 판매했다라고 했고요. 블랙록의 대저표에 44,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영 대표가 이번에 하락의 압력은 그레스케일이 아니고 선물 시장에 따른 영향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현물이 아닌 선물 중심으로 가격 주대 장세가 계속되었고, 그 근거는 현물과 선물 시장의 거래량 비율과 바이낸스 현물과 선물의 베이시스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일단 시작점, 이 시발점을 만들어줬던 시점은 아무래도 저는 GBTC가 그래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 그걸로 인한 선물 시장에 민첩하게 빨리 움직여 주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예 GBTC가 이번 하락장의 주요 원인의 일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저는 줬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GBTC가 계속해서 추가 유출 규모량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 이제 점유율이 계속 빠져주면서 나머지 누가 계속 챙겨 먹고 있냐, 피델리티, 그 다음에 아크 누나, 그 다음에 블랙록 부분 명확하게 보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GBTC 유출액이 아무래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빠져나갈 부분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긴장감을 계속 가질 필요성이 전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오는 물량도 아직도 우리 그 뽀글이 형님께 갖고 있는 물량 3분의 1도 남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ETF가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군들이 이렇게 있는데 수수료에 따른 그거 말고도 어떻게 보면 기타 비용까지 고려를 하면 그레스케일에 있는 수수료 비중은 워낙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레스케일에 있는 물량이 어디에서 멈추느냐, 멈췄을 때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그것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멈추고 나서 실질적으로 나머지에 있는 이 ETF에 있는 물량의 순유입량이 과거와 유사하게 그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지가 될 거냐도 중요하겠죠.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간단한 차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술적 지표로 비트코인 전망, 과거 패턴과 반복된다라고 하면 자, 과거 17년도 때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19년도 때인가요? 예, 9년도 때 53%를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빠져준다라고 하면 아마도 32,000선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 이유는 피보다치 되돌림 비중을 고려를 해서 계산을 대충 해봤을 때 그럴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임밸류에서 가장 높은 아서 헤이즈도 이제 2월, 3월 여전히 약세를 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다양한 각도를 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뭐 방송 찍으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레스케일 물량이 계속 줄어가는 추세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때까지는 그래도 이 약세가 이어갈 수밖에 없다. 다음 주 때부터 서서히 줄어드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 줄어드는 양도 소폭 줄어들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전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런 동향이 아마 다음 주 때까지 간다라고 하면 다다음 주가 이제 설날 시즌에 또 넘어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또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설날 때 기반의 또 영상도 미리 또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동향에서 방향성 잡기는 없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 나온다고 해도 그 반등이 지속될지는 저는 약간 물음표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테스트 기반 요소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좀 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 가격대도 좀 싼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 근거가 있는 측면은 여전히 평균 가격 추이를 본다고 하면
여전히 이 가격에서 머물렀던 물량과 소각 물량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과거에 저기 보이지 않았던 이 가격대 추이를 본다고 하면 이 가격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구간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전에 23년도 4월 달 최고점을 찍었던 요 시점 대비가 이 270만 원 선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려간다라고 해도 이 기준점을 잡고 270을 잡고 요 중간 사이에서 계속 장투자는 모아가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운트콕스 물량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물량이 또 연달아서 이제 그레스케일에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인지 같이 혼합되면서 나올 것인지도 이제 3월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내용이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우리가 유심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또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방송 요즘 많이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알레르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좀 심하게 와서 이걸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뭐 딱 오늘만 날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있는 영상을 아예 못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한동안은 못 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좋아지는 그날까지 최대한 저도 몸 상태가 왜 이렇게 좀 안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